무엇보다 정책이라 함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부자 초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 자산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버블인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수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국 가구의 경상소득입니다. 2018년도에는 5,705만원에서 2022년 6,414만원으로 12.4%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택 시가총액은 어떨까요? 2017년도에는 4,313조 원에서 2021년 6,534조 원으로 무려 51.5%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전국의 가구 경상소득이 12.4% 정도 증가했는데 그에 반해 주택은 51.5%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치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더 우리가 왜 월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사실 자산시장에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자산도 있죠. 하지만 2022년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가구 내 부동산의 비중이 79.9%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13.8%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자산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준 전국의 주택시가총액은 6,5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08조 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20년도, 21년도에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지 알 수 있죠. 전국에서 부동산 시가총액이 가장 큰 지역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입니다. 2위는 경기도고요. 3위는 부산시입니다. 사실 2위와 3위가 차이가 커서 3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다들 느낌이 오겠지만 강남구이고요. 다음은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순으로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시 전체 시가총액이 34.4%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경제 성장률과 정의 관계가 있고 대출금리와는 부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 중위 가격은 2006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년간 1.25배 상승했습니다. 반면 2016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년간은 무려 2.22배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권역별로 최고가는 동남권이 평당 2,123.9만원으로 유일하게 2,000만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권역별 최고 가격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였으며 그 이후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당 20.12만원이 상승한다고 하고요.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오르면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1.06만원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정과 부의 관계이지 1대1로 연동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아파트 가격이 1대1로 연동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죠. 그래서 한 가지 요소와 무조건적으로 연동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금리만 하더라도 지금이 아무리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았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금리 그 자체보다는 금리의 인상률, 그 인상률이 주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부동산 급락도 결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금리 인상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자가 선뜻 매수할 수 없었죠. 투자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 정확하게 금리의 인상률과 주택가격은 부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과연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버블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한번 소개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은 해당 자산의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관의 차이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 산출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내재 가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동산 소득과 할인율에 의존하는데요. 정확한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가 전세와 매매가격 비율, 대출 비율, 대량적 분석 등을 이용해서 버블인지 추정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PIR을 메인으로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락론자가 언급하는 주요가 PIR이죠. PIR은 주택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주택가격과 소득 모두 중위값을 사용해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월급을 전혀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모아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누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소득은 소득일 뿐이죠. 막말로 부모님께서 부자라며 나의 소득이 적더라도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와 매매 가격 비율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들도 투자의 척도로 전세가율을 많이 보죠. 전세가에는 버블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에는 가수요가 없죠. 전세에는 실수요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간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주택의 사용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당분간은 그 부동산은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림에서도 알 수 있죠. 서울의 아파트 버블은 201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심권의 버블은 다른 권역에 비해서 2018년에 시작되었고 나머지 권역은 모두 2019년부터 버블 상태에 진입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3년간 유지되던 버블 상태는 2022년 들어 조금씩 빠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권역별 구별 가격 모니터링으로 추세를 파악하고 허위 매물 의심 사례 적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지역 경제 연계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 장기간 상승 추세이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 따른 연착륙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죠.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몇 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몇 % 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일방적인 하락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매매가, 전세가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이후의 급격한 하락은 그 누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고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입 감소를 우려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수요 촉진책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거래 위축은 지자체들의 세수를 감소시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안정적인 상승, 안정적인 하락입니다. 앞서 말했듯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이라 함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일관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시켜서 누구에게나 거주 선택에 대한 자유를 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고, 전세를 살고 싶으면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싶은 사람은 월세로 살고, 부담 없이 모두 누구나 자유롭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의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자초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